네, 2022년 11월 6일 전화 개그 시작합니다. 말빨 좀 더 기르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안 들립니다. 이건 잘 못 나간 겁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전화 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개그가 뭐 하는 코너냐? 네, 그 시청자, 그러니까 안티들이나 뭐 시청자들하고 전화해서 뭐 의견, 질문, 그러니까 서로 구강 배틀도 하고요. 뭐 개인기 있는 분들 개인기 재밌게 하시고 잘하시면 합격하시면은 치킨이나 피자, 기프트콘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네, 050-2323-5549번이고요. 여보세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예, 예. 예. 노숙자님. 이번에 유신님이 그 뉴스 각이, 네. 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게 정리가 이게 함축적으로 잘 돼 있어, 잘 보고 있어서 너무 좀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유신님께 식사를 좀 대접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후원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쩐이 없기 때문에, 벌면 되잖아요. 귀한 음식, 저기 그 쇼 잘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저기 쇼 있잖아요. 그 저기 해바라기 씨 먹고 엉덩이로 이제 예. 내보내가지고 싹 틔우기 뭐 이런 거. 예, 네. 그건데 이제 제가 그거보다는 지금 아끼던 음식 세 가지를 제가 유신님께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다 얘기하셨잖아요. 오징어 다리 뭐 이거 또 얘기하시죠.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 대체? 오징어 다리, 아몬드 저기 지겹지도 않아요? 아니, 그거 혹시 같이, 아니, 식사로 같이가 아니라 의향이 있으신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걸로 재탕, 삼탕 이거 좀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어? 예. 근데 이제 사골도 이제 우려내면은 더 맛있듯이. 하나도 안 맛있어요. 아니, 뭔 아이템을 연구해야지. 개뿔이나 차라리 그냥 시사적인 얘기하는 게 낫지. 아, 진짜 요즘 노력 안 하시네. 예전에는 뭐, 내가 엽사로에 있다. 뭐, 뭐, 저기, 그 다음에 뭐, 아재 개그. 막 이런 거 노력하시더니 요즘은 아무 아이템 노력을 안 하고, 예. 어? 그러면 좀 민망하니까 짧게 1초 아재 개그하고 끊겠습니다. 네, 아재 개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재채기가 가. 아휴, 정말.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하고. 자,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이고요. 문자 전용 번호입니다. 문자만 받을 수 있는 번호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안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먹쇼 할 때 KS님한테 그 저기 돌려서 한마디 했는데 상처 안 받으셨죠? 네. 아니 먹고 있는데 자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안티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먹으면서 자꾸 음식물 보인다고, 저는 안 보인다고 하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찰나를 딱 캡처를 해버리면, 네. 근데 말을 시키면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맛있게 먹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여보세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먹쇼 먹방 할 때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식을 다 씹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보세요? 사랑의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얻어야 하는가. 네. 자, 닉네임 코종서. 사랑 이거 겨울비야. 뭐지? 겨울비인가? 맞죠? 겨울비 아닌가? 자, 코종서. 예전에 그 겨울비 막 부를 때 그때 일본 여성과 결혼했었나? 그 유부남이었는데도 인기가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울비. 자, 050 겨울비 아니에요 노래? 사랑해 뭐였지? 다시 올 순 없는 노래가 뭐지? 다시 올 순 없는가? 겨울비 맞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유신님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요. 네, 부산의 35입니다. 예, 코사카입니다. 코사카. 오랜만이네요, 코사카. 예, 금방 노래 부르고 끊었거든요. 부산에 34? 35살이요. 금방 근데 종서 형님 노래 부르고 끊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확인이 안 돼. 다시 못 전화. 푼다고. 근데 본인인지가 확인이 안 돼요.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다시. 사랑해. 됐습니다. 맞죠? 예. 저기 근데 겨울비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겨울비 아니라고 금지된 사랑이었나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기 겨울비 맞습니다. 코사카님 근데 저번에 채팅창에서 뭐 하다가 조치당하지 않았어요? 일본 편들다가? 조치는 안 당하고, 네. 아니요, 조치는 안 당하고, 그때 유신님한테 혼 좀 났어요. 자꾸 일본 편을 그리고 드셨는 왜 자꾸, 예, 저쪽 편을 드냐고 하면서 지금 채팅에 좀 아니 비위를 하면서 저는 하라고 해서. 아셔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한국에 대해서 역사를 네. 왜곡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안 되죠. 부당한 걸 하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지. 그냥 평범한 네.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일본 사람들하고 저는 처가 사돈을 맺고 있습니다. 그니까 네. 그 처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저희 처갓집에서는 그걸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일 관계하면 문제가 4개가 있잖아요. 네.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신사참배 문제, 그다음 위안부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는 이제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위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그걸 왜 한국에서 그렇게 자꾸 반발을 하냐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다 야수꾼이 다 설명했어요, 제가. 자, 예. 예, 이거 이제- 거기에는 예. 자, 코사카님, 제가 아주 심플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독도가 저도 알아요. 네, 아니 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그러면 안 독도는 되죠. 저기 좀 들어봐요. 독도는 일본 땅이 예. 맞다. 그 대신 일본은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예. 위안부 예. 문제. 자, 당신 예. 위안부가 그거 뭐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예. 당신의 딸이나 여성 가족을 예. 납치해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면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예. 역사 왜곡 문제는 자, 좋다. 니들의 주장을 실어라. 그러면 한국의 주장도 같이 실어라.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간단해요. 거기에 합사에 돼 있는 조선인, 내놔라. 한국인 피해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보내라.
그러면은 그렇죠. 니들 조상한테 참배를 하든 지랄을 하든 똥을 싸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타협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렇게 네. 얘기하면 저희 그 처갓집하고 일본 친구들은 네. 제 일본 친구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 거기에 있는 우리 그 옛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다고 한 적도 없고 네. 이들이 마음대로 한 거다. 그 위패를 봉환을 해야 되고 송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돈도 안 받고 다 우리 합사시켜 주는데 그게 이렇게 자- 얘기하면은 예. 그게 맞아, 바로 맞아.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네. 똑같은 거예요.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그 그게 희생자들의 뭡니까 그래 사고에다가 네. 사망자 희생자들의 되죠, 그래. 그 사진이나 위패도 없이 그리고 예. 표현도 이태원 예. 사고 사망자 분향소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진짜 그러니까 이거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차 대전의 가해자가 지들 예. 그 막 추앙하고 그런 전범들 그 거기다가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놔놓고 거기에다가 희생자를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합니까? 가해자와 그 피해자를 네. 어느 나라에서 같이 합사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네. 2차 대전 때 일본에 원폭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미군. 원폭요, 원자폭탄. 네, 원자폭탄 떨어뜨렸던 그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렸던 미군하고 그 희생자 B-15 폭격기. 예. 그 원폭 그 피해 당한 사람들하고 합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폭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원폭으로 군인들은 죽을 수 있지만 민간인들 네. 다수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죠. 그 피해도 입었고 원폭으로 그거나 마찬가지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원폭을 한 사람이 당연히 싫을 텐데 그 사람하고 같이 예. 합사하겠다고 하면 좋아하겠냐고 일본인 그 원폭 희생자들이. 절대 안 좋아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님 그리고 그 지금 원폭 얘기하셨는데 네. 그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원폭 박물관 자료관이라고 하죠. 거기를 네. 갔는데 왜 맞은지는 이유가 상세히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맞아서 아프고 이렇게 뭐 거시기하다 이런 것만 적혀 있던데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 볼 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맞았는지 좀 적어놓으면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할 건데 안 적어놓고. 근데 그리고 그거는 예. 그 포털에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그 여름에 유신님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그 여름에 뭐죠? 여름에 미국 그 하원 부의장 왔을 때 그 휴가 중이라고 안 만났잖아요. 펠로시 하원 의장.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추모 기간 중에 일본 그 저 넘버 2라고 불리는 아소다로 부총리 왔을 때는 또 네.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더라고요. 아소다로 전 총리. 근데 그 사람이 아니 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추모를 하러 온 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도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예. 그 일본 정치인들 중에 그래도 와가지고 그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예. 급이 그 정상이었던 사람이 와서 만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공개로 만나야지. 그리고 걔 지금은 웃으면서 조금, 그것도 하늘색 넥타이 메고 만났잖아요. 아니 아소다로 아소 부총리는 검정색. 그러니까 검정색 하고 아소다로는 검정색 그 양복이랑 다 챙겨 입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상주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맞이하는 입장이니. 왔어요. 근데 맞습니다. 본인은 하늘색 넥타이에다가 웃고 있어요. 예. 김건희도 그렇게 보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표정 논란이나 그다음에 뭐 이마에 숯검정을 묻혔다 이런 논란까지 있고 진짜 창피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일본인인데 저는 한일 관계가 정말 좋아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굴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저 대통령 영부인이 왜 저렇게 말이 많냐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정말 부끄러워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지카시까라 설명을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통화하셨고요. 네. 앞으로는 저기 채팅창에 좀 싸우지 마시고 의견만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고 끊을게요. 네. 그 노숙자님 그 꽃감 제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둘 다 네. 정상은 아니에요. 네. 네. 자, 050-2323의 554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또 하고 싶은 말, 아니면 개인기. 개인기 합격하시면 치킨이나 피자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 노숙자님의 꽃감은 뭐냐면, 꽃감이 있습니다. 그럼 입에 넣습니다. 단맛을 빨아먹습니다. 다시 말립니다. 다시 마르면은 입에 넣고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뱉어서 밖에 놓습니다. 다 말린 다음에 다시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지금 반복을 해가지고 숙성이 된 침으로 발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징어 다리를 쪽쪽쪽쪽쪽 빨니다. 빤 다음에 다시 이제 말리고요. 다시 쪽쪽쪽쪽 빱니다. 다시 말립니다. 이거를 수없이 많이 하셔가지고 침으로 아밀라제로 이게 발효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몬드 사탕 있죠? 아몬드 사탕을 쪽쪽쪽쪽쪽 빨아가지고 이제 아몬드가 나오면은 그 아몬드도 반복적으로 아밀라제로 발효를 시키는 발효식품입니다. 그 아프리카인가? 예전에 아프리카 어디서 나왔지? 영화에서 나왔나? 그 어떤 걸 이렇게 씹어요, 계속. 원주민들이 침으로 씹어가지고 뱉어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인가 남미인가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으로 그걸 막 씹어가지고 잘게 씹어가지고, 돌이 깨끗한 걸 돌로 갈아도 되는데 굳이 입으로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걸 뱉어가지고 죽을 써서 먹는 그런 음식도 있는데, 그 아마 코 노숙자님의 전생이 아니었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귀엽고 잘생긴 콧잔돌입니다. 너 술 처먹었냐? 아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목소리가 왜 그냥 좀 철주하잖아요. 어? 좀 귀엽게 하려고 좀 그래봤어요. 그냥 칠 뻔했네. 내가 욕 나올 뻔했. 욕 나올 뻔했어요? 욕 나올 뻔했어. 나는 그래요? 뭐 욱했네 그냥.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지금. 그래요? 예. 죄송해요. 지금 보면 봐보세요 화면에 후원율 1%인데 지금 거기서 그 혐오스를 안녕하세요 고젠들이 이러면은 화가 나왔나 지금. 칠 뻔했네. 자, 죄송합니다. 네, 콧잔돌. 자, 아무튼 저 콧잔돌이 원래 그 촛불 집회에 잘 참여 안 했었는데 그 리리 바보스의 여신 리리 님이 참여하시게 되면서 콧잔돌이 상당히 아주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죠. 뭐 니리님이 너무 여신이어서 오게 되는 거죠. 뭐 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근데 리리 님이 여신이라고 한 근거는 뭔가요? 이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여신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또 추가로 네. 누가 인정하던가요? 지금 여기 댓글로도 다 인정이 돼 있고 웃고 있는데요, 그냥? 다 댓글이 나오질 않고. 네? 댓글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누가 인정을 해? 다 웃고 있는 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짠돌이 아무튼 이번에도 김치찌개 밥 2그릇 드셨죠? 네. 네. 김치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2그릇씩 먹어요. 먹도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를 짠돌이가 아주 우수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먹도리와 다른 점은 커피를 쏘고 있어요. 좀 이례적인 사례인데 커피를 쏘고 있습니다. 뭐 더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사드리고 있는 게 좀 죄송하죠. 자, 먹도리만큼 먹음, 다만 커피를 삼. 네, 요게 좀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짠돌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커피는 본인이 산다니까요. 제가 커피는 살게요 그러면서. 근데 많이 먹죠. 나도 먹도리가 없는 자리를 그 에이스의 자리를 짠돌이가 아주 우수하게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많은 활약하고 비구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콧잔돌. 자,
여신 리리님을 위해서 귀여운 목소리 마무리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슛. 아니, 한 가지 더 말할 네, 게 있는데. 네. 예. 유신님 그 기숙사 가시게 되면 일주일 전에 좀 못 간다고. 짜증나게 만드네. 정말 짜증나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지금 더 추가 빚내야 될 상황인데. 웃네. 비웃네 이게. 얘도 아니에요. 아니 얘가 코인주처럼 웃는데 미쳤나?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의도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웃음소리가 코윤지하고 유사한데 뭐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전화 못 한다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예, 콧잔돌. 자, 뭐 지스타는 좀 거대한 후원자가 나타나면 저도 부산 바다 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선 여의치가 않습니다. 소송도 준비도 해야 네, 되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신 리리님께 바치는 귀여운 엔딩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슛. 리디님, 앞으로 더 자주 봬요. 그 목소리가 아닌데 처음에 한 목소리랑.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리디님, 앞으로 더 자주 봬요. 사랑해요. 끔찍하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아프리카 때부터 유신 TV 보고 있던 사람인데요. 코통수요. 네네. 너무 시끄러운가요? 코통수 사기치지 말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아니요. 너 목소리 안 똑같다고 코통수야. 코통수가 누군지 잘 몰라서. 코통수 아닌구나. 네,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목소리가 비슷한데 다르네. 잠깐만요. 아니 네네. 목소리가 코통수랑 유사해요. 자 목소리 코통수와 유사. 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네, 양주시에 살고 있고요. 경기도 양주시고요. 예. 몇 살입니까? 예. 네, 저는 39살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코통수 친인척인가요? 통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 모르겠고요. 아니 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 비슷하네. 네, 이제 아주 야릇하네. 예, 말씀하세요. 네, 저 아프리카 TV 예전에 네. 이제 막 이제 유신쇼 하실 때 보다가 네.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도 하고 계신 거를 한 두 달 전부터 봐가지고 중간중간 이게 라이브 방송 보고 이제 퇴근 네. 시간에 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전국이 안 좋아서 네. 이게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뉴스 이외의 정보들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건데요. 예. 그래서 여러 말씀 중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아서 이 뭐 촛불 집회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외 여러 이러한 영향으로 조금 상황이 정리가 된다 손 치더라도 네. 차기 지도자라든가 네.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 네. 예, 그거를 저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다음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체 불가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네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를 거쳐서 많은 실현이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검증된 후보입니다. 그 대표고 그 예전에 네네. 박근혜 때 네네. 다음은 누가 하냐 할 때 문재인이 대세였던 것처럼 저는 뭐 네네. 그때 문재인하고 홍준표하고 표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저는 네. 아마 다음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아웃되고 이재명이 되면 아마 최고 표수 네네. 차이로 아마 당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왜냐면 사람 저도 이제 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네. 일반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사를 보면서 이제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네. 이제 지금 뭐 성남 쪽에 예전에 이제 뭐 도지사를 했을 때 이재명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께서 뭔가 좀 이게 있지 않을까라고 사법적으로 지금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명쾌하게 정말 되게 온 국민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지? 이건 정말 그런 게 아닌데라고 하는 굉장히 클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아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 그 닉네임 일단은 코 다음으로 네.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군가. 그래서 코 다음.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그 델리 민주라고 검색하시면 델리 민주라고 검색하면 민주당 네.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윤석열 지지자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도 몇 년을 이재명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뇌물로 엮으려고 했는데 뇌물로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오히려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만 나와요. 곽상도나 뭐 박영수 특검이나 전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방향을 튼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정치자금법을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후보가 처벌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회창 그 전 대표 때 차떼기가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전달했다 받았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어떠한 근거나 루트를 확인한 게 없어요. 뭐 과거에 술 좀 마셨다 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동규 쪽에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그 김용한테 돈을 전달할 때의 가방을 그 동거녀가 봤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주는데 자기야 나 이거 김용한테 전달할 거다. 이거 이재명한테 갈 거다. 이거 불법 자금 전달하는 가방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뇌물을 주든 정치자금이든 은밀하게 그것도 현금으로 아무런 추적도 안 되고 주는 게 정치자금인데 불법 자금인데 그거를 누가 동거녀한테 이거 뭐 정치자금 줄 거다라고 다 얘기하고 갔더니 그것도 그 불법 정치자금을 줬더니 김용이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건네 받아가지고 옮겨주고 그 가방을 도로 줬는데 이게 그 가방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기사를 보실 때 뭐 검찰발 기사를 보면 이게 상식적인가 진짜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얘기인가? 그러니까 뇌물로 아무리 파헤쳐도 뇌물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뇌물 받았다고 지금 곽상도는 아들이 받았다고 50억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어 밖에 지금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게 왜냐면은 그 뉴스를 보면은 항상 뭐 메모 그리고 뭐 줬던 그 말씀하셨던 가방 이런 거 저도 신뢰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를 시비를 거니까 당연히 증빙하거나 반박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고 그 성남 FC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성남 FC에 후원을 하고 광고를 했는데 그게 왜 이재명에게 뇌물을 준 겁니까? 말이 안 돼.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뇌물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후원하고 광고함으로써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의 명성, 그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얻고자 제3자 뇌물을 받게 한 거다라는 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MBC에 광고하고 후원하면 내 기사 잘 써달라고 뇌물 준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당하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FC 그 스포츠단에서 후원 광고 받는 거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광고 후원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송 유튜브 하시는 데서 후원 받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MBC에 광고 주니까 MBC 사장이 뇌물 받은 겁니까? 왜? 자기가 사장할 때 광고 이렇게 받음으로써 사장으로서 뭐
능력 있고 막 광고를 땄다라는 게 남기 때문에 그 스펙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냐고요, 사리에.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내용은 자 기본적으로 뉴스만 보시면서 이게 상식적인가만 판단하면 될 거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가 받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지금 네네. 봤잖아요. 최은순, 윤석열 장모는 지금 그 김건희랑 계좌가 나왔어요. 그 조작 그 네. 상황에서 사무실이나 계좌가 나왔고 막 나왔는데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나 네, 맞아요. 이재명이나 김혜경 부인이 똑같은 사례로 그 사람들 주가 조작 계좌가 나왔어. 가만둘까요? 바로 체포영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재판에서 자기 진술을 번복해 버렸어요. 사실은 내가 관리해줬다. 그 수익은 모두 최은순 씨가 가져갔다. 내가 관리해준 다른 사람의 이 주식 계좌는 최은순밖에 없었다라고 다 폭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폭로했으면 벌써 압수수색 들어가고 체포영장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 김건희 영부인도 한 번도 뭐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는. 예. 하진님,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예. 하진님 재미없으면 네가 전화해서 좀 웃겨주세요. 본인들은 전화해서 웃기지도 못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코 다음님 어떻게 다 하실 얘기 하셨나요? 네, 잘 했고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전화 주실 다들 다 때는 감사드리고요. 양주의 39 코다음님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다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행기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전화 개그지만 의견을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뭐 앞전에 뭐 제가 했던 말이나 뉴스각이 했던 말이나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심히 포인트가 있으면은 재밌게 이제 포장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웃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웃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개그맨도 아니고. 여보세요? 치킨 메뉴가 뭐예요? 뭐라고요? 치킨 메뉴가 뭐예요? 좀 나는 조촌치킨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치킨 메뉴요? 예. 저는 이제 뭐 볼케이노나 이렇게 매운맛을 좀 선호하고요. 근데 최근에 먹은 것 중에는 이 프랑킨 숯불 양념구이 치킨이 괜찮더라고요. 프랑킨. 네, 프랑킨. 근데 이제 이게 왜 좋냐면 그 네. 닭에다가 숯불구이 닭에다가 우동사리가 나와요. 양념에. 예. 우동사리가 나와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우동사리 먼저 먹고 떡도 있으니까 떡도 먹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킨. 그리고 어제 깐부 치킨도 가서 먹어봤는데 깐부 치킨 그 고추장 치킨도 괜찮더라고요. 자네 나랑 깐부를 맺지 않겠는가? 깐부 치킨. 오영수 그 배우가 모델 제안 받았는데 안 한. 네. 죄송한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방금 따라한 거. 너 같으면 후원 1%인데 뭐 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몇 시간 방송했는데 후원율 1%면 본인 같으면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후원이 안 터지겠지. 아니 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는데 뭔 개소리예요. 재미가 있으면 후원이 터지겠지. 왜 반말을- 재미가 없으니까 안 터지겠지. 자, 코메뉴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반말하셨어요. 010. 네, 공개하세요. 진짜 지금 본인 동의하신 겁니다. 네. 진짜 공개해도 돼요? 맘대로 알- 하세요. 저는 고소하겠습니다. 지옥 가세요? 큰 저기 뭐야 좀 뭐 센 척 하더니 그럼 저는 고소하겠습니다. 지랄 그냥 지옥 가세요. 자, 코메뉴. 네, 코메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지옥의 치킨. 네, 유황불로 구운 고통의 맛. 네, 고통의 맛 지옥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유신이 자꾸 왜 날 찾아요? 나 방송 조용히 보고 있는데. 아까 뭐 코통수 전화도 안 했는데 뭐 나라 그러고 막. 목소리가 유사하다고 그랬지 너를 찾은 적이 없어요. 자기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의 유신쇼를 사랑하는 애청자 코통수입니다. 몇 살이요? 36살입니다. 36살이요. 주민등록. 유신님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자, 어제 잘 다녀오셨더라고요. 자, 나이 인증하셔야 됩니다. 나이 인증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조회되는 나이는, 자, 나이 속였어요, 지금. 36살인데요? 지금 조회 나이는 56세로 나옵니다. 자, 아, 왜 그래요, 주민등록 유신님? 4번. 유신님 뭐냐? 어제 안 추우셨어요? 어제 잠바도 안 입고 가셨더라고? 넌 더 잠바 추울 왜 거예요. 안 입고 가? 니트만 입고 가신 거예요? 꺼져.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코통수의 외모나 목소리나 전반적인 걸 들으면 이 36세의 나이가 아닙니다. 56세. 56세 나이고요. 여보세요? 네, 유신님 코통수입니다. 전화 끊으시지 마시고 저기. 네, 본인은 후원 투표를 통해서 차단 조치되었습니다. 그거 끝났잖아. 그거 안 그런 거 없어요. 끝났어요. 나한테 유신님한테 돈 간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자, 코통수를 풀기 위해서는 20만 원의 후원 미션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잊지 않았고요. 그냥 인위적으로 영구 차단시킨 게 아니라 약 올리면서 차단입니다. 영구 차단 아니라 약 올리는 차단, 약 올려 차단임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약 올리는 차단입니다. 그게 이제 약 올리는 차단이 더 약 올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하면은 나 차단됐구나 이게 끝인데, 약 올리면서의 차단은 이제 약 올리면서 받아줄 것처럼 하면서 밀당, 받을 것처럼 안 받을 것처럼 밀당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차단했는데 전화를 받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약 올림 차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츠, 유신님, 먹돌림이랑 화해했나요? 방송에서 다시 언급하시니 화해하신 것 같네요. 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안 만난다고 해서 추억까지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방송에서 언급하는 건 언급하는 거고 만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방송에서 언급하고 내가 무슨 먹돌이 얘기하는 게 무슨 불문율도 아니고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뭐 지금 저희 방송을 안 보는 과거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전화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032-323-5549번 문자 전용, 그리고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실 분들은 뉴커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해, 지구에 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 기억해, 넌 별의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 누구도 그걸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걸. 구본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잊고 지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별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작년 나사 인스타에 올라온 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별의 조각들이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36살입니다. 코통수 유신을 등쳐먹네. 코통수 지용에 마치. 자, 코통수 20만 원의 후원 미션을 하시면 신님 10만 원이면 안 되는데 10만 원. 안 됩니다. 20만 원. 20만 원 무슨? 네, 20만 원의 보석 미션으로 가능합니다. 뭐 나는 살다 이렇게 보석 미션을 깎으려는 사람을 2명 봤습니다. 코짠하고 코통수. 야, 살다 세상에 보석 결국은 코짠은 무료로 됐고요. 코통수도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진짜로. 이 보석 미션을 지금까지 깎으려거나 안 내려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보석 미션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못하고 맨날 저하고 연락할 때마다 풀어달라라고 하는 사람. 1호 코짠, 2호
코통수. 그리고 코짜는 같이 이제 후원 미션으로 같이 식사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유신이 코로나19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옮길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버리고 전화도 안 찾습니까? 일체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감각도 없고 아마 몰래 듣고 있겠죠. 유신 이제 한 달 지날 때까지 제가 코로나 격리 해제된 게 10월 5일이니까 슬슬 연락이 올 때쯤 됐는데 아니 더 웃긴 거는 본인도 코로나 걸렸었어요. 본인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나는 아무 거부감 없이 만나고 막 그랬었는데 본인은 코로나 걸려놓고는 남에게는 완전히 철저하고 얼마 전에 또 그 전에 직원도 걸렸었다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주. 자, 유신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나다가님은 차단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 작다고 한 사람 본인밖에 없고요. 본인밖에 없어요. 목소리 작다고 한 사람. 그리고 방종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더 보고 싶다고 해서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후원이 많이 터진 날은 연장 방송을 하는 날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입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저기 부천에 거주하는 72입니다. 네, 코러지요. 코러지. 예. 네. 유신님, 그 소리가 작아요, 유신님. 누가 그랬잖아요. 볼륨을 자기가 줄였대요. 예, 유신님, 근데 그 고향이 어디 갔어요? 네, 다 분양했습니다. 고향이 갔어요? 유신님, 근데 고향 갔어요? 고향 갔다 왔어요, 이번에? 고향은 이번 주 돌아오는 금토일 날 갔다 옵니다. 그 사전에 미리 그 말씀드렸어요? 예. 저는 한 달 전에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요. 가족 근데 모임이라서 만약에 그 어머님이 까먹고 그 사전에 안 됐다고 문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신 상태시기 때문에 형하고 어머니를 예. 모시는 형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왜 문 안 열어준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예. 다 그 관리를 형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비밀번호는 유신님 어제 그러고 이태원 갔어요? 아니요. 저희는 서울시청 쪽에서 추모 촛불 집회했습니다. 또 그러면 김밥 천국 갔어요? 아니요. 치킨집에서 비용이 꽤 나왔어요. 저 황희정님이 커피 추우니까 커피 사 먹으라고 하셨는데 커피도 사드리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사드리고. 그러면은 대가성이 있는 집회인가요? 무슨 대가성이 있어요? 치킨도 사주고 무슨 비싼 거를 비용이 아까 꽤 나왔다고.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주최 측에서 사준 게 아니라 제가 제 개인 돈으로 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님이 주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추모 집회를 촛불행동이 주최하지 내가 어떻게 주최를 해요? 아니 유신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참석한 접대를 하면은 어떡합니까? 자, 촛불 집회에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참석하는데 함께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만나서 그냥 식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김밥 천국 데려갔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식당을 정한 게 아니에요. 왜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사람들 대우를 해주고 그때는 왜 그럼 그렇게 자,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집회 때는 제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는 그때도 없을 때예요. 돈이 없을 때라 원래 집회 끝나고 그냥 헤어지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가 MC잭이라는 그 BJ가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중 한 명, 그 집회에 참여했던 한 명한테 그럼 나는 여기 짐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주변에 식당을 알아봐라. 근데 그 친구가 가서 알아본 게 그 식당이에요. 그 한식도 되고 김밥 천국이었다. 참 되게 우연이다, 그죠? 김밥 천국 아니고요. 충무김밥이었습니다.
이거 몇 번을 바로 잡는 데 이번에는 치킨집 들어갔다면서요? 충무김밥집이고 거기에서 한식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명이 가서 한 5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를 먹어도 될 금액이었고요. 그 용산 서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처벌 받아야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아니요, 다 잘못했죠. 이게 왜 자, 다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태원 참사의 구적 책임 있는 용산 경찰서장,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누구였지? 생각이 안 나. 그 박근혜 이명박도 그 포함되나요? 박근혜 이명박은 다 자기 거 책임지는 거지 왜 윤석열 걸 책임집니까? 그럼 문재인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은 퇴임됐는데 뭔 선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식인데. 아니 세월호 할 때 무슨 특별 뭐 기관 만든다고 거기 예산 엄청 쓰던데 그게 발동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 썼어요. 뭘 안 해요? 그때 윤석열이 그 예산 받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위기 타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컨트롤 예산 타워 엄청 쓰고. 그거 1조 얼마 들어가지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가동을 안 했다고요. 뭔 소리예요? 기사 금요일 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내가 통합이 나가는데 뭘 기다려요 또. 아니요, 바로 나와요. 금요일 날 자, 닥치세요 좀. 금요일 날 여기 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막겠다며 1조 5천억 들인 재난안전통신망 작동 안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1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가동을 안 했어요. 그 누구 잘못인가요? 그 뭐 이렇게 다 남 탓하면은 유신님은 그러면은 아니 남 탓이 아니라 본인이 문재인이 뭘 했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조 5천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로윈에 이태원에 사람 모일 걸 알았으면 유신님이 신규로 하든가 해가지고 예방이라도 유신님은 했어요? 내가 공직자입니까? 뭐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남 탓을 해요? 아니 내가 아니 유신님이 기자라며 무슨 그거 한다며. 저는 인터넷 그러면 기자로서 할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예요. 사회부 기자가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자는 관심을 기울일 그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라고. 인터넷 방송 OTT 방송 기자라고요. 전문 기자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거를 올려야죠, 유신님. 뭘 올렸잖아요. 기사도 올리고 뉴스 홈페이지에. 유신님은 근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원율 1%예요? 아니 그거는 유신님 능력이죠. 야 배보다 배꼽이 크네. 자 어제 내가 점심 샀지. 커피는 짠돌이가 샀지. 그 다음에 내가 스타벅스 커피 샀지. 그 다음에 뒤풀이 치킨집에서 샀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거의 뭐 축제네요, 유신님. 그 애도하러 와가지고 치킨 뜯는 게 상식도 말이 돼요? 아니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면서 몇 시간을 떨면서 했었는데 그러면 따뜻한 데서 뭐 먹이지도 못해요? 다 동생뻘인데? 뭐 이런 거 지금 축제예요? 아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추모 집회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추모 집회 간 거예요? 자율적으로 간 거지 추모하러? 아니 추모 끝나고 아니요. 유신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월호 그 라면 먹어가지고 그 장관 잘렸어요. 라면 먹었다고. 그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내가 공직자예요? 아니, 유신님이 이런 거를 사건을 다루는 기자잖아요. 근데 그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치킨 파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부 기자가 아닙니다. 정치부 기자도 아니고. 아니 상관없어요, 유신님. 영향력 있는 상관이 공인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본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영향력 있는 공인이잖아요. 자 본인이 연예부 기자가 있어요. 연예부 기자한테 너희 왜 이태원 참사 취재 안 하냐? 연예부 기자, 스포츠 기자한테 닥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야가 있는데. 나는 공인이라고 당신은.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야가 다르더라고. 나는 인터넷 네이버 치면 나오는
연예인이잖아, 공인이고. 아 그러니까 연예인 내가 왜 연예인으로 그러면은 이런 그게 저는 자 있는 건데 당연히 자중할 그게 있는 코러지님, 코러지님, 전 연예인 네. 아니에요. MC입니다. 진행자예요. 무슨 연예인이에요? 아니 MC는 연예인 아니에요? 엔터테이너 연예인이에요? MC는 다 그거라는 달라요. 의미예요. MC는 아나운서. 그 유재석이 그러면 연예인 아니네요? 아니요. 유재석이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랑 MC는 달라. MC는 진행자의 뜻도 있지만 뭘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동엽 연예인 아니네 그럼? 그러니까 MC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저는 무슨 김구라 연예인 아니네?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가 아니잖아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MC지. 아무튼 공인이잖아. 네이버 치면 나오잖아. 내가 왜 공인이에요? 공인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아니 공인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공인이라고 쳐준다며 그거를.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다며. 이상한 문화라니까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 아니에요. 그때는 이상한 문화라고 안 하고 그때 설국 갈 때는 그런 문화가 무슨 이상하다고 언제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어요. 연예인이 마약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잘못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걸 개인적인 일탈로 보지 공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철구도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지. 신태일이나 철구 이런 사람도 왜 그 공인이라고 그렇게 아니 말해. 본인이 만약에 철구나 신태일이 개인적으로 마약하거나 폭력 사건이 있었으면 개인적인 일탈이죠. 그렇게 기사를 쓰겠죠. 개인 일탈이지 연예인 아니라며. 근데 방송이 아니라며. 근데 방송에서 사고 치면 인터넷 방송 기자는 그걸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로 봐야죠.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야지 근데. 아니 인터넷 방송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어떻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개인적인 일탈입니까 그게? 네? 유신님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말이 통할 수가 없죠. 네가 비정상인데. 유신님. 네. 이거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안 받아. 되겠다. 안 받을 거야.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제가 그 가까운 지인한테 뭘 사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추모 집회 와가지고 추운 날씨에서 다 고생했는데 아니 오늘은 내가 살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 도대체? 그리고 뭐 추모 집회 갔으면 저녁도 먹지 마요? 아니 추모 집회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추모 집회에 추모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죄인입니까? 뭐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먹지 말아요? 아니 무슨 밖에서 야유회 온 것처럼 김밥을 먹거나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추운 날씨에 와가지고 따뜻한 여보세요? 차나 그리고 다 끝나면은 식당 여보세요? 가서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애도 기간에 국민들이 무슨 죄인 행세를 해야 됩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31요. 자, 서울에 31 말씀하시죠.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했는데요. 네, 뭐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닉네임이 있나요? 알죠. 유신님 뭐 유명한데 다 알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있어요. 아니야고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그 장례비 지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아니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것만 대답해봐요. 아니요, 네가 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자, 이태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예 아니요만 대답해달라. 이태원 참사 장례비 잠깐만요. 장례비 국가 지원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국가에서 장례비나 그 보상을 그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도 안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 그 희생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이 갑자기 장례비 지원하고 뭐 유가족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다 정리가 그러니까 되고. 장례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맞다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국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희생자, 피해자, 그 유가족들에게 당연히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도 왜 시기를 탓하고 그렇게 뭐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탓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사건이 정리가 안 됐는데
유가족하고 상의도 없이 피해자들 지금 뭔 희생자 상의가 필요해? 뭔 상의가 필요해? 지원을 해준다는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네. 여보세요. 그렇게 왜 해줘야 되는지 좀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가가 잘못했잖아요. 그 안전을 막아야 될 그 책임이 경찰 그리고 국가의 행정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희생자들이 참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죠.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끊을게요. 뭔 닉네임 코장예입니다. 얘든 천벌을 받길 바랍니다. 네. 아니 당연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를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국가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그 이태원 참사의 구적이라고 하고 6명만 얘기하고 못했었는데 이태원 참사의 구적입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이 9명이 이태원 참사 구적이고요. 여기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게 바로 마약 단속 관련해서 한동훈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갑자기 지난해까지 이 혼잡경비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었는데 갑자기 올해에만 이태원 헬로윈 파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전에 이태원 파출소나 용산경찰서에서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다고 계속해서 보고를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력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사저를 지키는데 가서 몰빵을 했고 나머지는 마약 단속한다고 정복경찰이 아닌 사복경찰을 뿌렸죠. 그래서 저는 이 이태원 참사 구적에 한동훈도 이 수사에 따라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10명이다. 이 10명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10명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0시 30분까지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뉴커와 유신쇼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뉴커와 유신쇼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냥 부족하다 잘못했다 때리지 마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BC 뉴스 및 외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소개하려는 전화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서울에 사는 30살입니다. 아까 전화하신 안녕하세요. 서울의 30살 닉네임 없고요. 예, 닉네임은 따로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이제 앞선 분들도 다 이런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사실 정치는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이태원 일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그 유신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웃긴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볼게요. 자, 지금이 현재가 문재인 정부예요. 예, 그리고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에요. 그리고 용산구청장이 민주당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사회적 참사나 잘못된 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은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용이 아니라. 입장이 바꿔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얼마나 깠습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투명하게 환자 수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추적하고 관리 잘한다고 그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이나 이런 정상들이 극찬을 하는데도 항상 국민의힘과 윤석열 안철수 그다음에 조중동 이런 수구 언론에서 밤낮으로 깠지 않습니까? 문재인. 아니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156명이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경찰 인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압사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당연히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지 민주국가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럼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당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침묵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라고 있는 게 정당이에요. 언론이고 비판하라고. 아니 얼마 전까지나 문재인 정부 때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거 이미 미국이나 이런 군사 정보망에 월북이라고 단어가 2개나 나왔는데 처음에는 안 나왔다고 하다가 한 번 나왔다고 하다가 나중에 2번 나왔다니까 입 닥치고 있잖아요. 미군 정보에서 나온 거예요. 월북이라는 키워드가 2번이.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최초로 김정은이 넘어오려고 했는데 총을 쏴가지고 코로나 그게 심각했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고 유감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결론이 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아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군이 그 북한군의 암구호를 다 해석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내는 건데 첩보를 지금 그거를 다 까발려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그 암구호를 통신 그 관련된 것들을 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지금 움직임이. 그거 바꾸면은 미군이나 한국군이 파악하는데 3, 4년 걸린대요, 최대. 그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얼마나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 한 명의 생명도 중요하죠. 근데 156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희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하지 마라? 정치인들 비판하지 마라?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 주권자가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가지고 주권자가 무슨 선거 때 투표만 하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건 진짜 그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진짜 빨갱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자유 국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언론의 자유와 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요? 민주주의자가 아닌 거죠, 그거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왜 본인이 죄송해요? 갑자기 본인이 코 닉네임 코 사과. 자, 우리나라 책임 있는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하는데 이분은 사과를 하시네요. 본인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한 것도 죄송하다.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도주를 했네요.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30분까지 받습니다. 자, BBC 뉴스 및 외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님들의 취재로 희생자분 사연과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추모드렸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사들에서 볼 수 없는 현재 이태원 모습도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영상 찾아보고 올게요. 근데 지금 이 해외 언론들은 정말 희생자들을 있는 그대로 다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약 단속 뉴스만 준비했지 세 번째 영상에 헬로윈도 모르던 친구였는데 이태원 사고로 숨진 새신랑 예비 아빠 너무 슬프군요. 야, 진짜로. 자,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 없어. 제가 이제 뉴커 그 이벤트 게시판에 항상 진실은 하나다라고 적는데 이 이태원 참사도 결국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 기록과 소방청 기록들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밝혀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경찰서 이 정도까지 노력했네요. 천공스승 관련 글이 순위에서 갑자기 사라졌네요. 최근 언론에 다수 보도된 내용이라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이는데 관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네이트 판인 것 같습니다. 22명 가지고 인파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기동대 파견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이 계속 무응답하니까 혹여나 언론 타면 파견해줄까 싶어 지난 27일 용산경찰서에서 무리해가면서 보도자료까지 냈네요. 현장에 200명 이상 배치할 예정이라고 미리 배수진 친 거죠. 서울청에 거듭된 난색에도 용산서 112 상황실은 지난달 27일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 200명 이상을 헬로윈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되는 언론에 나오면 서울청도 볼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기동대 추가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는 자료를 작성했다. 마지막 승부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태원 파출소 소장은 용산경찰서에 요청을 했고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냥 보도자료를 뿌린 거예요. 아, 줄 거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줄까봐. 그런데 안 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태원 파출소도 역할을 했고 매년 혼잡했는데 올해는 더 혼잡할 것 같으니까 이태원 파출소가 용산경찰서에 요청을 했고 용산경찰서도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난색을 했다는 것은 위에 지시가 있었다는 거겠죠. 아니 평소에 항상 헬로윈 파티에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을 때 항상 파견했던 기동대를 왜 2022년도에는 난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은 당연히 경찰청의 지시를 받았겠죠? 이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태원 파출소 소장은 분명히 용산경찰서에 요청을 했고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계속 난색을 표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보도자료 뿌리면 200명 이상은 지원을 해주겠지 보도자료까지 뿌렸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안 보냈어요. 끝까지.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보냈겠어요? 경찰청. 그럼 경찰청까지 올라가면 경찰청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행안부 경찰국. 행안부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그쵸?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받을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위에. 위에 2명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게 지시를 할 사람이 교육부 총리가 지시를 하겠어요? 경제부총리가 지시를 하겠어요? 없어. 유일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밖에 없어요. 한 명 더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내리겠어요? 윤석열에 대한 지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위에서 지시를 하거나 전달할 사람은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경찰청은 마약범죄, 성범죄 감시할 사복경찰들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경력만 파견, 현재는 용산서의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책임 회피 중,
그날 교대도 못하고 밤새 뛴 이태원 파출소 직원 22명은 감찰당하고 있다니 불쌍하네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경찰서는 용산서에 요청을 했고 용산서는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는데 서울경찰청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의사결정에. 자, 전화 050-2323-5549번. 바다는 구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해였어요. 그 진도 앞바다였어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고 진도에서 먼 바다가 아니라 진도에 가까운 바다였어요. 세월호는. 예? 그러니까 먼 바다, 그 먼 바다 같은 경우에는 구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근데 진도 앞바다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침몰을 했고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선이나 무역선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1시간의 시간 동안 해경이 제대로만 무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해군을 포함한 이 어선이나 무역선에 요청만 했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뭐 물살이 거세다고 하는데 물살이 거세도 근해예요. 근해. 육지와 가까운 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침몰 사유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히읗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시청하는 나도 답답. 사람이 미쳐가는 게 무섭구나. 독불장군 대화가 안 되는 논리. 뭐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적혀있질 않아요. 예지몽 만화책. 이 작가는 예지몽을 자꾸 꾸던 사람인데 1999년 본인의 예지몽을 만화책에 담았다. 당시에는 무시받았지만 지금은 서프라이즈 등 일본 미스터리 채널에 쏙쏙 방영 중이다. 현재 이 만화책은 중고로 200에서 400만 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1999년에 출판한 건 팩트라 조작도 불가능하다. 1999년 이전 예언들은 신빙성이 없지만 1999년 이후 예언들의 적중은 정말 신기하다.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날짜까지 적중. 2020년 4월 전염병 코로나19인가 보죠. 창궐 날짜까지 적중. 남아있는 예언 2025년 일본 초대형 쓰나미, 2026년 후지산 폭발, 2030년 코로나보다 심한 전염병 창궐. 야, 일본의 초대형 쓰나미는 일본 쪽의 위기일 테고 2026년도에 후지산 폭발하면 한국에도 영향이 있어요. 2030년 코로나보다 심한 전염병이면 이거 8년 남았는데 제가 그러면은 50대 후반인, 그쵸? 지금 2022년 다 갔으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하면 7년, 내년이면 48살에 50대 중후반 나이인데 그 일본의 예지몽 만화책이래요. 제목은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다네요. 날짜까지. 자, 2바 코비트 쫄았나 보네. 전화 안 하네. 크크 쫄았나 보다. 왜 이렇게 진료되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허구라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게시판에 올라와서. 자, 전화는 0시 30분까지 받습니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까지 받습니다. 월요일날 소송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돼서. 자, 050-2323-5549번 전화하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말고 새로운 집단의 당들이 새로 생겨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지금 인물들로는 퇴보 정치 불가능해요. 안철수 보세요. 실망입니다. 저 안철수는 제3당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절대로 야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두 개의 정당으로는 절대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3당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런닝맨 또 할 겁니다. 기자분들 쫓아오시면 달릴 겁니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안철수. 기자들 피해서 가방 메고 달려라. 그걸 안철수가 그렇게 주장하더니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독자 창당한다고 했는데 돈이 졸라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김한길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래 민주당을 먹자. 민주당에 왔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졸라 막 힘들어 이기가. 그러니까 김한길하고 호남 수구 세력들하고 손잡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대박 났어. 국회의원 한 50명 가까이 나왔어. 근데 보니까 유승민 바른미래당 탐나는 거야.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탐나는 거야. 저거 합치면 우리가 더 힘세질 텐데. 그래가지고 바른정당하고 합쳐지려고 하는데 이 호남 수구 세력들이 반대하는 거야. 결국은 깨졌지. 안철수는 유승민 곁으로 가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나머지는 호남 수구 세력들은 따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둘 다 망했지. 둘 다 망해가지고 안철수는 다시 국민의당을 만들고 유승민 쪽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고 컴백하고. 왜 컴백을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당제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선거 비용이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펀드 대통령 출마하면서 그 비용을 이제 보존받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은 유력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모집해가지고 자금을 마련을 하거든요. 정당 지원금이랑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거의 다 뒤에서 정치 자금 받았어요.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 뒷돈으로 현금으로 사과 상자로 뒷돈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돈 많이 드는 선거를 지향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뿌리를 못 뽑아요. 왜? 그 돈 드는 선거를 해야 정경유착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돈 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안 드는 선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토론하고 그렇잖아. 중앙선관위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선관위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여러 OTT 이런 데에 동시 송출할 수 있거든요. 예산 설정해서 그냥 KBS, MBC나 막 이런 데서 고집할 필요가 없이 중앙선관위 방송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상시적으로 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보도를 하고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 TV를 통해서 다 무료로 다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계할 거야? 다 받아서 할 수 있어. 굳이 KBS, MBC, 관훈 토론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선관위가 다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토론회를 중심으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유세할 때도 그 유세 현장에 선관위 TV가 나가서 다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중앙 선관위 TV에 가서 직접 누구나 어플이나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은 그거를 그대로 또 생중계할 수 있고 그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이제 인터넷 중심, OTT 중심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연설을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저는 이득이라고 봐요. 그래서 야외에서 토론하는 거는 예전처럼 지역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집단 토론 형식으로 집단 형식으로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순회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밖에서 기호 1번, 기호 3번 외치고 다니지 말고 돈 안 드는 선거로 뭐 후보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막 그 소리 떠들고 음악 틀어대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돼요. 돈 안 드는 선거를 해야 좀 새로운 그 젊은 정치인들이나 새로운 정치인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오는 건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기존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정말 싸바싸바를 해야 됩니다. 진짜 발바닥이라도 핥아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진짜로 진짜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면 진짜 발바닥이라도 핥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정치인들이 막 뭐 재벌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 막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재벌의 권력은 무한하나 정치인은 어차피 유한하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권력이야 솔직히 권력자들이 돈을 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권력자들이 돈을 탐하는 이유는 권력은 어차피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이라는 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자기들이 용을 써도 돈이 많이 드는 정치 환경 이런 데서 재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극복해내는 정치인이 아마 대단한 정치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요. 왜냐면 정경유착의 핵심이 선거인데. 그래서 돈이 안 드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자, 전화 050-2323-5549번. 오늘 후원율 1% 진짜. 야, 하늘이 유신을 버리나요? 방송 끝나면 또 하루 종일 소송 준비하느라 바쁘겠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정경유착이야 뭐 박정희 때부터 고차가 된 거라. 근데 돈 안 들이는 선거하면 정경유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돈 안 드는 선거의 기본이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새로운 IT 기술을 통해서 이 선관위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관위 TV에서 정치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 모든 그러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금을 모을 수 있는 합법적인 거죠. 지금은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뒷돈을 받거나 자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 선관위 TV, 선거 TV, 한국 선거 TV, 이 선거 TV, 아프리카 TV처럼 이 정치인을 위한 TV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 정치인 TV를 만들어서 정치 신인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후원금도 받고 그 선거 TV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으면 다 중앙선관위의 그 리스트가 내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기별로 세금도 내야 정치자금의 세금? 정치자금의 세금 먹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치자금이 내역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를 투명하게 그 카드만 이용하는 거죠. 정치 카드, 선거 TV 카드만. 그러니까 그 카드 등록한 카드에 입금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정치 후원금 계좌로 등록된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자금은. 그러면 투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카드로만 하니까. 그래서 이 신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불법 자금이나 그런 거 받을 필요도 없이. 예. 그러니까 그 선거 TV에는 이재명 대표도 등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짜 새파란 대학생도 정치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방송하고 지지자들 모으고 공지사항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 사람의 후원회, 정치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선거TV, 요거 제안을 합니다. 요걸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 사람의 이력, 프로필, 제가 뭐 과거에 어둠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선거TV에는 그 정치인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어디 졸업, 뭐 박사학위, 학사학위. 그리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죠. 왜? 선관위에서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인들의 등용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속은 자기가 민주당 당원이면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이면 국민의힘, 자기가 무소속이다 그러면 무소속. 이렇게 정당에 그것도 하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새로운 정치인들 누구 없나? 정말 깨끗하고 신선한 사람 없나? 그러면 그 후원자로 등록할 수가 있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방송에 큰 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치를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그 정치 신인을 후원하면서 막 좌지우지려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책. 만약에 그런 음증이 보인다고 하면은 정치 그 신인이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너를 후원해줬는데 네가 감히? 이런 게 분명히 정치판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10대 후보는 안 되죠. 왜냐하면 피선거권 연령이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의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선거 TV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가입을 해서 자유롭게 청소년들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채널을 개설하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고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만 뭐 지방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망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시의원이다, 시의원이다, 구의원이다, 기초의원, 그 다음에 광역의원, 그 다음에 뭐 기초단체장, 뭐 광역 뭐 단체장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피선거권은 난 이거다. 이거를 난 도전하고 있다. 뭐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후원금은 선거 코인으로 화면으로 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선거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가 되겠죠. 누구와 얼마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등록된 그 정치자금 계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거 TV가 뭐 특정 그 은행들과 제휴를 통해서 정치자금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농협과 제휴를 통해서 정치자금 계좌 해가지고 번호를 특정 할당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갑자기 정치 얘기를 자 오늘 전화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개그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뒤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뒤풀이가 이어집니다. 전화 개그 마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아이고야.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